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라 불리는 SCM 협의 참석차 방한했습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임에도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주권을 돌려받는 일에 조건과 검증에 얽매여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승만이 편지 한 통으로 건네버린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환수는 더 이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사대주의적 안보관을 이젠 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권 문제에서 미국과 불편해지면 왜 안 될까요? 이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비합리적인 전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군비 축소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독립적인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주권을 찾아오는 일에서 조건을 수용하고 당연시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를 바라신다면 여론을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허락받고 조건을 두고 거래해선 안 됩니다. 미국이란 국가 체면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정한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건 없이 환수해야 하는 이유와 현재의 조건부 전환이 어느 정도 황당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권 국가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지표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권과 군권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겼으며 같은 해 우리나라는 1905년에 을사오적의 주도하에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날 이후 국제사회는 대한제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제국과 같은 나라가 현재 대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국제기구들에서 축출되었지만 군권을 유지하고 비교적 안정된 외교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로서 지위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1894년 동학혁명 이후 일본군이 조선에 강제 진입한 뒤 국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경복궁 경비를 일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조선의 군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권 국가 영토를 외세의 무력에서 지켜내는 것이 군권입니다. 군권이 외세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에 준하는 휴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국군을 통제할 작전 통제 권리가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편지 한 통으로 유엔사의 전작권을 이양했습니다. 1953년 휴전된 이후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습니다. 70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군사 주권. 어쩌면 돌려받을 의지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70년이란 세월. 미국은 한국의 태도와 의지를 보고 전작권 반환을 결정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요구에 평작권이 반환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구에 2012년 반환을 미국은 합의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돌려받기를 거부하자 미국은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조건부 반환이란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와 의지가 미국의 자세를 결정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도권을 사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스스로 상상 가능한 모든 우려를 하며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작권을 넘긴 한국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양보한 사례다. The most remarkable concession of sovereignty in the entire world. 이 말을 한 리처드 스티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지켜보았고 전두환 신군부의 5.18 학살도 지켜보았지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취임 축하 친서를 보낸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형태로 주권을 넘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말을 칭찬으로 듣는 등신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형식이 아닌 가장 강력한 주권인 것입니다. 주권인 전시작전 통제권, 왜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걸까?
왜 아직도 돌려받으려 할 때마다 개소리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노무현 정부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 2012년 환수에 합의하면서 그대로 진행만 했으면 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한도 없이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다시 합의해버렸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보였을까요? 현명한 국가로 보였을까요? 제 나라를 스스로 지킬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나라로 보였을까요?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조약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시어도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같지 않아서 조약을 지켜야 할 의미가 없었다. 시어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실조차 자국군이 아닌 일본군에게 경비를 맡긴 대한제국이 시어로도 루즈벨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러일 전쟁을 중재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어도로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자가 가스라테프트 밀약의 주인공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보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권 반환을 요구했고 미국은 전임 정부와의 합의를 내세우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이어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처럼 합의가 족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일이 계획한 전쟁 위기,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당면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기 내 전환이 공약이었지만 이것을 조기 전환으로 수정해버렸습니다. 조기 전환은 앞당긴다는 말이지만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조건 검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합의는 불변이 아닌데도 한국 정부는 미국에 요구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이 난색을 표한다 하여 우리 스스로 조건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가 가로막았지만 조기 전환도 임기 내 전환도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 3단계는 무엇일까요? 1단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2단계,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3단계,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입니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미국이 검증 훈련을 지켜본 뒤 한국이 전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나칠 만큼 불필요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조건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미래사령부 창설을 가정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한 검증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를 유지한다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전자권 전환 후 사령관의 국정만 바뀔 뿐 비대칭적인 한미동맹 특성상 온전한 전자권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와 군 당국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 두 번째는 조건 충족 여부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권 전환과 연계하여 조건 충족이란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MD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면 전환 조건 미비라며 반환을 거절하는 명분이 되겠지요.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 세 번째, 전환 충족 기준이 없고 세부 과제도 비공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조건이 되어갑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에 따라 고무줄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자권 전환 평가 목록 90개에서 155개로 늘리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미국도 다른 국가를 상대로 이런 검증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전자권 검증 기준 자체가 명확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부 전환의 문제점 네 번째,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환경입니다.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의 기준이 모호해서 전자권 전환 이유로 미국은 한국의 군비를 늘리라고 요구하지만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집니다. 결국 아무리 국방 예산을 늘려도 안정이라는 안보 환경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이면서 남한 국방비는 북한 국내 총생산 GDP 약 1.5배를 넘습니다. 전자권 환수 조건으로 처음에 미국과 합의했던 2007년 국방 예산은 25조 원이지만
2021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2조 원입니다. 처음 약속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충족 결정은 미국이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국산 무기 수입했고,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70% 이상 한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이전 경비 90% 이상도 한국이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미국이 내야 할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 전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 고통 외면하며 사드 기지 공사 강행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한국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차량에 탑승했는데 파란불을 켜는 권한을 미국에게 준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모습입니다.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까지 차량은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권을 환수해야 할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한국군을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미국의 이해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해 논리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군비 축소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도 세울 수 있고, 미국 기준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형태가 아니라 한국 형편의 미국이 정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자권 전환 방식 다시 협상하여야 합니다. 주권인 전자권을 대한민국 품으로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자격이 부족합니다. 군권은 주권이며 전자권은 매우 중요한 군사 주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